월드컵 경기가 막 끝난 직후 해외 언론 카메라에 담긴 한 장면이 유럽 축구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김민재가 손흥민 쪽으로 다가가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왼팔에 차고 있던 무언가를 풀어 건넨 것입니다. 바로 주장 완장이었습니다. 경기 동안 임시로 맡고 있던 완장을 종료와 동시에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준 것이죠. 그것도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밝게 웃는 모습과 함께 말입니다. ESPN UK는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단 두 단어만 남겼습니다. 바로 존경이었습니다. 게시물 아래에는 순식간에 수많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존중 문화는 확실히 특별하다. 일부 유럽 선수들도 배워야 할 모습이다. 자존심 싸움도 없고 불필요한 갈등도 없다. 오직 존중과 단결,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는 태도만 보인다. 또 어떤 팬들은 대한민국이 국제대회마다 예상 이상의 성과를 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화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민재와 손흥민은 명예가 무엇인지 아는 선수들이다라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이런 농담 섞인 댓글까지 등장했는데요. 음바페에게는 절대 맡기면 안 된다. 은퇴할 때까지 들고 있을 것 같다. 그만큼 완장이라는 상징이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김민재가 손흥민에게 보여준 존중의 장면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체코전에서 손흥민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일부에서는 비판을 쏟아냈지만 정작 상대 감독과 선수들이 왜 그를 높게 평가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먼저 갈락티코 시대를 대표했던 레알 마드리드의 전설 라울 이야기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라울이 이적 후 친정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했을 때의 일입니다. 특별 경기에서 전반전을 레알 선수로 뛰게 되자 오랜 동료였던 골키퍼 카시아스가 직접 주장 완장을 채워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한 장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 팬들이 지금까지도 그 순간을 기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김민재의 행동이 바로 그 장면과 자연스럽게 비교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팬들은 이것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예의라고 말했습니다. 주장의 완장은 결국 팀의 선장을 상징합니다. 다른 선수가 잠시 대신 착용했더라도 경기가 끝난 뒤 곧바로 원래 주장에게 돌려주는 것은 존중과 겸손,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인정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해외 팬들이 한국에는 확실히 다른 문화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체코전에서도 손흥민을 향한 비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유효 슈팅과 공격 연계 수치만 내세우며 이제는 전성기가 지나간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체코 수비진은 경기 내내 손흥민 한 명을 막기 위해 최소 2명, 많게는 3명까지 붙였습니다. 손흥민은 다중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 몸싸움을 해야 했고 공간 침투도 시도해야 했으며 동료에게 연결할 패스 타이밍까지 계산해야 했습니다. 가장 좋은 순간을 찾기 위해 움직이다 보니 몇몇 장면에서는 템포가 조금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분명 슈팅을 한 번 더 시도했으면 좋았겠다라고 느껴진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기장에서 수행한 역할은 단순히 기록지에 남는 숫자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류의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경기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손흥민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부담이 큰 경기에서는 주장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했고 선수단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역시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그 임무를 충분히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몇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득점 감각은 여전히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죠. 즉, 유효 슈팅이나 공격 연계 기록만으로 선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대표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홍명보 감독은 단순한 수치 너머에 존재하는 요소들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BBC 역시 체코전 분석 과정에서 바로 그 지점을 주목했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잡는 순간뿐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상대 수비의 자원을
소모시키는 선수라는 평가였습니다. 체코가 손흥민 봉쇄에 집중하며 2명, 많게는 3명까지 배치하는 동안 다른 선수들에게는 공간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이강인은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할 수 있었고 황인범 역시 상대 박스 안으로 자유롭게 침투해 동점골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지속적으로 수비를 끌어당기고 필요할 때마다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했기 때문에 체코 수비진은 끝까지 그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직접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지만 경기 전체의 흐름과 구조를 설계한 선수는 손흥민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체코 수비수들이 경기 후 손흥민에게 유효 슈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만족했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강인은 무엇을 했고 황인범은 어느 공간에서 움직였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BBC가 설명한 존재만으로도 전술이 되는 선수의 의미였습니다. 물론 아쉬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손흥민이 낮게 깔린 크로스를 향해 쇄도하다 슈팅 타이밍을 놓친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 직후 이강인이 그라운드 위에서 강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모습까지 중계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이강인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공간이 열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3명의 집중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도 무려 6차례 슈팅을 시도했고 이강인이 좋은 패스를 연결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반전 내내 체코의 넓은 뒷공간을 향해 이어진 롱패스가 상대 수비진을 계속 달리게 만들었고 이것이 후반전 체력 우위로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이 경기 초반부터 끊임없이 움직이며 체코 수비를 흔든 덕분에 후반 22분 황인범의 칩슛 장면과 후반 35분 오현규의 추가 득점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홍명보 감독의 선수 교체 타이밍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홍명보 감독은 교체 카드 활용을 두고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울산에서 사용하던 방식 그대로 가져온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체코전에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쿨링 브레이크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했고 체력 소모가 크다고 판단한 손흥민을 후반 24분 과감하게 벤치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바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 대신 투입된 오현규가 결승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뒤집은 것입니다. 전반전부터 손흥민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체코 수비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의 체력을 빼앗고 집중력을 떨어뜨린 뒤 임무를 마치고 물러났고 그 틈을 오현규가 정확하게 공략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벤치에 앉아 오현규의 역전골 장면을 지켜보며 누구보다 크게 환호하는 모습도 중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경기 종료 이후 한국은 피파 랭킹에서 3계단 상승하며 2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체코 언론과 팬들이 한국 수비진뿐 아니라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완전히 밀렸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여전히 유효 슈팅과 공격 연계 수치만 들이밀며 손흥민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대비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장면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손흥민의 리더십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제 손흥민은 대표팀의 단순한 에이스가 아닙니다. 선수단 전체를 지탱하는 정신적 중심축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다가올 경기에서도 상대 감독은 이강인보다 손흥민을 먼저 견제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선택은 오히려 이강인과 황인범에게 더 넓은 공간을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 감독도 그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부터 막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한 번의 틈만 허용해도 그것을 골로 연결해버리는 선수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동안 122골을 기록했고 토트넘의 상징적인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LA로 향한 뒤에도 월드컵 무대에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주는 압박감은
여전히 특별합니다. 이 위협은 단순한 기록이나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강인함을 내세우는 유럽 선수들이 공개적으로 손흥민을 높이 평가하고 동료 선수들이 손흥민과 함께 뛰기 위해 이적 제안을 거절하며 상대 감독들조차 경기 후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종료 후 김민재가 건넨 주장 완장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라커룸에서도 경기장 안에서도 공식 인터뷰 자리에서도 손흥민이 대표팀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완장을 돌려주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그 메시지를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물론 지금도 손흥민을 조롱하는 목소리는 존재합니다. 유효 슈팅과 공격 연계 수치만 근거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코 감독은 존중을 보냈고 체코 수비진은 두세 명씩 달라붙었습니다. BBC는 별도 분석으로 그의 영향력을 조명했고 상대 감독은 이강인보다 먼저 손흥민을 경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후 김민재는 웃으며 완장을 돌려주었습니다. 일부가 손흥민을 평가절하하는 동안 정작 상대팀은 그를 가장 위험한 선수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결국 김민재가 경기 후 건넨 그 완장은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가치와 존재감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장면이었습니다. 다가올 멕시코전에서도 시원한 득점과 함께 값진 승리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건강한 몸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좋은 경기를 펼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체코전에서 손흥민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표팀의 흥미로운 이야기와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